신순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9회 상주시 의회 제1차 정례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 시민의 안녕과 화합, 지역 발전에 전력하시는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의 지역상권, 특히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현실과 추진 방향, 그리고 시내 지역의 도시 미관 정비와 빈주택가, 빈상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946년 해방 직후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한때 26만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던 우리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기류에 탑승하지 못하여 이제는 인구 10만을 유지하기 힘든 전국의 시 지역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우리 상주시는 과거 번성했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당면한 눈앞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상주시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7, 80년대 정점을 찍은 인구에 맞춰 형성되어 번성하였던 시내 지역의 중심지 상가와 전통시장은 현재 줄어든 인구만큼 빈상가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소비 패턴 이동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입된 100억 원의 예산도 그저 세태를 막고 현상 유지에도 벅찰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상권의 경기 침체와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관련 조례가 지난 201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주시 지역화폐는 지역의 재원을 관내에서 순환되게 하면서 지역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배부 및 사용 방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계획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매출 감소로 인하여 타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여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현 제도상에서 어떠한 미비점들이 있는지 파악하신 부분과 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대 의원 때부터 구상하였던 사업이 시행된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벅찬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사회보험 관련 공단들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도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러한 여건이 어려울 경우 우리 시 자체적인 추진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사안인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험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은 도시 미관의 정비와 시내 지역 빈주택과 빈상가에 대한 대책 및 활용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0년대에 26만에 달하였던 우리 시 인구가 현재는 10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서문사거리와 중앙시장 주변 구도심에서 터미널과 각 대단지 아파트 인근 등의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 분산됨에 따라 구도심과 그 인근에 빈주택과 빈상가가 발생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주택과 빈상가에 대한 조사와 통합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건물의 밀집 정도, 안전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유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빈집뱅크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연계한 시내 중심지의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인구의 유동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시 미관의 정비와 시내 지역 빈주택과 빈상가에 대한 대책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아온 우리 상주시의 현재 상황과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 등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순단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현실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의 효과적인 배분 및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21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 중 90%가 넘게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진 방법과 효과에 대한 의견은 접근법에 따라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주화폐는 현재 7월 중 발행을 목표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주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화폐 사용의 편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시민이 외면하는 지역화폐라면 지역의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유통될 상주화폐는 관내 대형 마트와 일부 중형 마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점포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원화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상주화폐를 시민들이 구입하고 사용을 해줘야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6%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지원금을 국비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효과적인 배분은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에 소비가 몰리고 현금 여유가 있는 소비층의 혜택 쏠림 현상을 우려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공감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화폐 유통 현실은 할인 지원 등 인센티브와 다양한 사용처 제공 등 적극적인 유인책 없이는 활성화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점이 지역 선순환 경제의 주체이며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상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잊지 않고 우선은 상주화폐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상인들의 모두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보완할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선 방안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및 도시공동화에 따른 빈점포 등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시설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더 견고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상권 분석 및 점포 진단, 신규 창업 지원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등 일부 강력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군의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제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경북도의 강력 사업으로 우선 건의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동화에 따른 빈점포 등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되어 도심 상가의 공실 증가율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올해 제2회 추경을 통해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5개소 정도를 임대하여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창업자에게는 창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빈점포 해소를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지역의 도시 미관 정비와 빈주택 및 상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성했던 과거에 비해 상권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 분산됨에 따라 구도심의 빈주택 및 빈상가 발생으로 인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도심 공동화 현상은 지방 중소도시에 발생하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우리시 또한 구도심의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빈상가 및 빈집이 발생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과 2019년에 공모사업을 통해 각각 167억 원과 1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남성, 동성, 계림동 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도 개선 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가지 중심도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시청 사거리에서 제1은행 사거리 구간과 서문 사거리에서 후천교 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하여 도심 경쟁력 회복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우리 상주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